2025년 9월 2일 동국대학교 E클래스에 눈길을 끄는 안내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유구결석 증빙 서류의 위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제도가 누군가에겐 편법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유구결석 증빙서류 위조에 대한 징계안이 공고됐습니다. 심의 결과 대상자는 총 4명, 모두 예술대학 학생으로 견책부터 최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학칙 제59조와 제62조, 학생준칙 제24조에 근거했습니다. 학생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처음 발견한 곳은 학사운영실. 위조 정황을 확인한 학사운영실은 상벌위원회에 징계회의를 요청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의 표창과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로 건학이념 훼손, 학칙 위반, 시험 부정 등 이런 행위들이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나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구결석 증빙 위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증명서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팝업창 공지로 이목을 끌었지만 사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이후 유구결석 증빙서류 위조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 교육 필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면접 응시 확인서, 위조된 서류는 해마다 형태만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경각심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구결석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고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뜻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빙문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가족의 사망, 본인의 결혼,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징병검사나 예비군 훈련 등이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엔드림스에 증빙 서류를 올리고 승인된 문서를 출력해 교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증빙 서류, 사망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이 문서들을 학생들이 위조해 온 것입니다. 승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결석은 합법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 신문과 학교 공지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준법의식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사회는 여전히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인식이 사건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는 실제 대학생 2명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E클래스 공지에 올라온 걸 보고 알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지인의 단과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고 결석을 그렇게 위조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서류를 가져다가 내는 만큼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유구결석에 신청을 하면서도 뭔가 이 서류에 관해서 포토샵이나 이런 보정을 조금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증빙 서류 같은 걸 위조를 하면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는 별개로 유구결석 증빙서류 위조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징계의 무게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남는 한 줄의 기록은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작은 징계조차 대학 진학의 길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징계 기록이 외부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크게 위험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징계를 받으면은 당장의 대학 입시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가니까 학생들이 좀 그런 학칙이나 그런 거를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안 지켜서 좀 안 보이는 데서 소심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의 징계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보니까 다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결국 징계는 경고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는 학교 내규에 불과하지만 유고결석 증빙서류 위조는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단순히 학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에 해당하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작은 편의로 시작된 행동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학교는 징계로 끝낼 수 있지만 법은 다릅니다. 징계라는 울타리 밖에는 형사처벌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위조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석한 친구들도 많지만 그냥 결석하면은 성적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유고결석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참석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늦잠을 자거나 한 경우에 병원 가서 그냥 유고 받아와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었어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모이면 무조건 한 명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늦잠이나 개인의 사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둔갑시키는 행위.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편법들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저희는 교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다르마 칼리지 박진희 교수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박진희 교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즉, 유고결석의 위조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학점이라는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함양시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지만 위조를 통해서는 결코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강 기회를 놓쳐버린 학생들에게 성과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유고결석 제도가 가진 본래의 의미입니다. 유고결석은 학생의 불가피한 어려움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남용되고 위조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목소리는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징계 공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직함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는지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